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저는 윤 작가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저나 지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요새 눈가주름이 늘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진 것 같아서 우울한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기능성 화장품 시리즈도 한 적이 있죠. 사실 모든 인간의 고민이죠. 생로병사의 운명을 거스를 수도 없다는 점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모든 인간이 늙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기술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단어, 바로 영노화, 리버스 에이징입니다. 영노화는 잘 단순히 어떻게 하면 곱게 늙을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과학계에서는 노화를 질병으로 봐요. 그리고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노화를 되돌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2013년 처음 제시된 노화의 지표 연구는 노화를 단순히 시간이 흘러 몸이 쇠퇴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조절하고 개입할 수 있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재정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거든요. 쉽게 말해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고 나은 것처럼 우리 몸이 늙어가는 것도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서 해결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2023년 업데이트된 최신 연구 Hallmarks of Aging Next Generation에서는 우리가 왜 늙는지, 그리고 그 범인들을 어떻게 때려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차세대 지도가 완성되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 연구를 중심으로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단순히 수명만 늘리는 게 아니라 80세가 되어도 20대의 근육과 뇌 기능을 유지하는 건강 수명의 혁명, 이를 위해 알아야 하는 12가지 지표부터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 노화의 정체를 파헤치러 가보실까요? 현대 과학은 우리가 늙는 원인을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바로 기본지표, 대양지표, 통합지표인데요. 2023년 업데이트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세 가지를 포함해 총 12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룹 1. 기초공사부터 무너졌다. 기본지표, Primary Hallmarks. 첫 번째 그룹은 노화의 가장 뿌리가 되는 원인들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분자 수준의 손상이 차곡차곡 쌓이는 단계죠. 건물의 철근이 녹슬고 설계도가 찢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지표가 유전체 불안정성, Genomic Instability입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는 매일 수만 번씩 공격을 받습니다. 자외선, 미세먼지, 심지어 우리가 숨 쉴 때 생기는 활성산소까지요. 젊을 때는 이걸 척척 고쳐내는 복구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나이가 들면 이 복구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 결과로 설계도에 오타가 가득하니 당연히 우리 몸이라는 건물도 엉망으로 지어지겠죠. 특히 심경계에서 이 손상이 쌓이면 뉴런이 파괴되면서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지표는 텔로미어 마모, Telomere Attrition입니다. 염색체 끝단에 있는 보호캡, 텔로미어는 아시죠?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캡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이게 다 다르면 세포는 더 이상 복제되지 않고 멈춰버려요. 특히 면역세포의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각종 감염병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죠. 다음으로 후성 유전학적 변형, Epigenetic Alterations입니다. DNA 서열은 그대로인데 어떤 유전자를 켜고 끌지 결정하는 스위치가 고장나는 현상입니다. 젊을 땐 꺼져 있어야 할 염증 유전자가 나이 들면 제멋대로 켜지고 정작 필요한 대사 유전자는 꺼져버립니다. 이건 일종의 소프트웨어 버그 같은 건데 다행히 이 스위치는 약물이나 습관으로 다시 조절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죠. 네 번째로는 단백질 항상성 상실, 로스 오브 프로테오스타시스입니다. 세포는 매일 단백질을 만들고 부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제대로 안 접히고 엉뚱한 모양으로 뭉쳐버려요. 이 쓰레기 단백질들이 뇌세포 사이에 쌓이면 우리가 잘 아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무서운 퇴행성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룹 1의 마지막 지표는 거대 자가포식장애, Disabled Macro-Autophagy입니다. 이 지표는 이번에 새롭게 독립된 지표로 승격된 녀석입니다.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고장난 세포들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아예 마비된 거예요. 이 기능이 망가지면 특히 근육세포가 빠르게 약해지면서 노인성 근감소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다음 그룹도 볼게요. 그룹 2. 몸부림치다 오히려 독이 됐다. 대항지표. Antagonistic Homeworks. 두 번째 그룹은 우리 몸이 손상을 막으려고 노력하다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오히려 노화를 가속하는 녀석들입니다. 적당하면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 되는 양날의 검이죠. 그룹 2의 첫 번째 지표는 영양소 감지 체계 이상, Deregulated Nutrient Sensing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영양 상태에 따라 성장할지 수리할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센서가 고장나서 에너지가 넘치는데도 자꾸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만 보내요. 이러면 세포 청소 기능은 꺼지고 비만,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이 찾아옵니다. 소식이 장수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 센서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지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Mitochondrial Dysfunction입니다. 세포의 배터리인 미토콘드리아가 낡아서 에너지는 안 만드는데 활성산소라는 매연만 뿜어내는 상태예요.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심장 근육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면 심부전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지표는 세포 노화, Cellular Senescence입니다. 손상된 세포가 암이 되지 않으려고 분열을 멈추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세포들이 죽지도 않고 몸속에 남아서 독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일명 좀비 세포죠. 이 녀석들이 뿜어내는 염증 물질들이 주변 건강한 세포들까지 늙게 전염시키고 골관절염 같은 만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마지막 그룹입니다. 그룹 3. 결국 온몸이 무너진다. 통합지표. Integrative Homeworks. 마지막 그룹은 앞의 모든 문제들이 누적되어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지점과 이를 표시하는 지표들이죠. 그 첫 번째 지표는 줄기세포 고갈, Stem Cell Exhaustion입니다. 줄기세포는 우리 세포가 고장나면 그 세포를 대체할 예비군 세포들이에요. 예비군 세포들이 고갈되면 우리 몸 어디가 고장나도 대체할 세포가 없으니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피부 재생이 늦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며 빈혈이 생기는 것도 다 줄기세포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지표는 세포 간 소통 변질, Altered Intercellular Communication입니다. 세포들끼리는 생명 유지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시로 상호 간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염증이라는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로 인해 신진대사 균형이 깨지고 전신적인 쇠약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지금부터는 신상 지표들입니다. 과거에는 딱히 주목하는 이들이 없다가 최근에야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지표들입니다. 바로 만성 염증, Chronic Inflammation과 장내 미생물 불균형, Dysbiosis입니다. 만성 염증은 우리 몸 노화의 끝판왕입니다. 감염도 없는데 온몸이 야금야금 계속 불타는 상태, inflammaging이 계속되는 겁니다. 특히 2023년 연구에서 가장 강조하는 지표인데 이 염증 불길이 혈관을 타고 돌며 뇌, 심장, 간 등 모든 장기를 갉아먹습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건 우리 장 속 생태계가 파괴된 거예요. 유익균은 사라지고 유해균이 뿜는 독소가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며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최근에는 장 건강이 나쁘면 뇌의 노화도 빨라진다는 장뇌축 이론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12가지 지표를 쭉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우리가 늙으면 이렇게나 많이 고장이 난다고? 노답이네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12가지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해볼게요. DNA 설계도가 찢어지면 그 정보를 읽는 스위치가 고장나고 그 결과로 잘못된 단백질 쓰레기가 쌓입니다. 또 이 쓰레기가 많아지면 쓰레기 처리장인 자가 포식 시스템이 마비되고 결국 세포의 배탈이인 미토콘드리아까지 폭발하죠.
이 폭발로 세포는 좀비 세포로 변하고 전신에 만성 염증을 퍼뜨리며 장내 미생물까지 죽여버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고 이걸 우리는 노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학계에서는 세계의 기어 모델이라고 설명해요. 상류에서 시동이 걸리면 중류에서 증폭되고 하류에서 전신 시스템이 붕괴되는 구조인 거죠. 노화라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들어보니 신이 어떠신가요? 엄두가 안 나셔서 역노화는 생각도 못 하신다고 질리신 거 아니시죠? 여러분, 오히려 이건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12가지 범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아냈다는 건 이제 각 범인을 검거할 정교한 무기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예를 들어 좀비 세포만 골라 죽이는 세놀리틱스 약물은 이미 임상 시험 중이고 고장난 유전자 스위치를 다시 켜는 후성 유전학적 재프로그래밍 기술은 동물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가 포식 기능을 살려주는 특정 성분들도 하나둘씩 발견되고 있고요. 오늘 1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노화를 최신 생물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노화가 왜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고 하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사실은 무슨 일이든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보인다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번 역노화 시리즈에서는 현대의학 기술이 노화를 물리치는 방법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현대의학계가 노화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는지, 제약사들과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윤 작가였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One World Infinite Stories, Story Radio Station. 자,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12가지 지표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이런 과학적 발견들이 단순히 실험실 안의 논문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차트에 코드를 막 적잖아요. 그게 바로 국제질병분류 ICD라는 표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ICD-11 개정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MG2A라는 코드가 새롭게 등장한 건데요. 이게 뭐냐고요? 바로 고령 혹은 노화와 관련된 이라는 상태를 공식적인 질병 체계 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고쳐야 할 병이다 라고 전 세계 의학계가 합의를 본 거나 다름없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노화라는 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노화가 운명이 아닌 인류가 정복해야 하는 질병으로 공식화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노화가 정복될 수 있으니 참 잘 됐네, 이런 나이브한 의미일까요? WHO가 노화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질병 코드까지 부여하게 되면요, 그 다음 과정은 이렇습니다. 노화가 이제부터는 질병이니까 노화를 치료할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임상시험할 기준과 보험 코드와 정식 치료제로 품목허가 코드 등의 법적 근거들도 같이 만들어줄 것이고요. 이건 하나의 거대 치료제 시장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정되는 시장 규모도 엄청납니다. 추정되는 항노화 치료제 및 서비스의 전체 시장 규모만 2024년 기준 730억 불, 한화로 약 102조 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같은 시기 당뇨병 치료제가 1014억 불, 요즘 핫한 비만 치료제도 634억 불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어디까지 커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점은 항노화 혹은 역노화 시장이 커지면 노화에 따른 당뇨나 심장병 등 비만 등의 관련 질병도 없어질 것이므로 이들 시장들을 잠식하면서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실로 노화 치료제의 경제적 잠재력은 요즘 핫한 위고비나 마운자로 저리 가라 할 수준입니다. 이런 잠재성을 보고 많은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중에 한 프로젝트를 볼게요. 바로 TAME, Targeting Aging with Metformin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당뇨병 약으로 쓰던 메트포르민이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의 노화 속도 자체를 늦출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노화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으려는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임상을 위한 신청서에는 이 약물이 세포 에너지 조절 효소 AMPK를 활성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세포의 자가 포식, 오토페이지를 촉진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호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연구의 가장 큰 후원자들이 AFAR, 미국 노화연구연맹으로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의 막대한 기부금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통과되면 이제 우리는 병원 가서 선생님, 저 좀 젊어지고 싶은데 노화관리약 처방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건 단순 치료제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 방식을 재설계하는 혁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실리콘밸리 부자들이 거액을 기부한다는 AFAR 이야기가 나왔으니 관련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노화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돈의 흐름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AFAR뿐만 아니라 다른 실리콘밸리의 천재들과 중동의 부호들도 왜 지구 이 분야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세운 해볼루션 재단은 매년 1조 원 넘는 돈을 오직 장수 연구에만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도 수조 원을 투자해서 세포 리셋 기술을 연구하는 알토스랩을 세웠고요. 왜냐고요? 앞서 언급한 경제성 잠재력 때문이죠. 노화가 정복 가능한 질병이 된 이상 이 기술은 전 세계 그 어떤 산업보다 커질 게 뻔하거든요. 노화 연구는 단순히 우리가 왜 늙는가를 탐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늙은 몸을 다시 새 것처럼 돌릴 것인가라는 젊음의 기술을 탐구하는 수준에 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리즈를 기획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꾸 젊음의 샘, Fountain of Youth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최초로 읽은 건 후안 폰세데레온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영화에 많이들 거론이 되죠. 실제 젊음의 샘을 찾아서 탐험하다가 플로리다를 발견한 탐험가로도 알려져 있고요. 인류가 후안 폰세데레온이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젊음의 샘을 찾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젊은이로 살 수 있는 젊음의 샘보다 설명하기는 좀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요.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는 인류가 찾아가고 있는 현대판 젊음의 샘들을 하나씩 소개할게요. 물론 젊음의 샘 이야기처럼 모험과 활극이 가득 찬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유전체 설계도를 다시 수리하고 좀비 세포를 청소하며 장내 생태계를 복구해서 이 멈춰가는 생명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리는 기술 이야기들도 충분히 재미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80세, 100세가 되어도 20대의 맑은 정신과 탄탄한 근육으로 인생을 즐기는 것, 손주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평생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삶, 그런 청춘 같은 노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구체적으로 다음 2편에서는 바로 세포의 시간을 0으로 리셋해서 아예 새 세포로 갈아 끼우는 후성 유전학적 리프로그래밍 기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늙어서 앞을 못 보는 쥐가 다시 시력을 찾고 노화든 장기가 새 것처럼 변하는 그 놀라운 현장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이 영노화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생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윤 작가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2편에서 훨씬 더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어제보다 젊어지세요. 안녕!